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숨바꼭질 노래에 맞춰 잽싸게 숨는 아이들. 술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립니다. 없네. 하지만 못 본 척 해줍니다. 자, 요즘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. 만기가 된 보험금을 알고도 모른 척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?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. 소장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게 안 찾아간 보험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제발 좀 찾아가세요 하는 뉴스는 뭐 해마다 나오곤 하는데 네. 이번엔 또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섰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까지는 이 한 번에 조회까지는 가능했어요. 내 보험금, 휴면 보험금이 어디에 있는지 뭐 조회까지는 가능했는데 네. 이거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게끔 입금까지도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내일 바로 네. 2시부터 개시가 됩니다. 그렇게 숨어있는 잠자는 보험금 한 얼마 정도 쌓여 있어요? 네, 이게 한두 푼이면 금융위원회가 움직이질 않겠죠. 그러니까요. 화면에 보시면 2017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와서 올해 8월 말 기준 12조 4천억 원이나 안 찾아간 보험금이 쌓여 있습니다. 이게 뭐 잠자는 보험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아, 저 많은 돈을 뭐 단순히 안 찾아가는 건가요? 아니면 뭐 못 찾아가는 건가요? 어떻게 된 돈들이에요? 이 휴면보험금이라는 건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. 보험금 중에는 중도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건 뭐냐면 예전에 뭐 교육보험 이런 거 보면 자녀가 20살 되면 축하드립니다. 축하금 30만 원 드려요. 맞아요. 이런 네. 거거든요. 이런 게 이제 중도보험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만기보험금. 그러니까 예금 만기처럼 보험도 이제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. 네. 끝나는 날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간 그런 게 이제 만기보험금이고 다만 소멸시효는 아직 안 됐고. 그렇죠. 찾아가세요,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가게 되면 네.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금이 잠자게 됩니다. 그게 네. 바로 이제 휴면보험금이다. 그래서 보험금의 종류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. 요 세 가지를 전부 합친 게 아까 12조 4천억 원이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근데 보험금이라는 게 이제 네. 보험회사가 고객 계좌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네. 그냥 거기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? 넣어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중도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은 완성이 됐지만 그럴 때 이 고객이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20살이 됐으면 축하드려요라고 하지만 네. 20살이 됐으니 이제 지급해 주세요라는 고객의 신청이 없으면 사실은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완성됐지만 네.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거죠.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 보험이라는 거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상품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요 계좌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했던 계좌와 중간에 또 계좌가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그럴 있잖아요. 수 있겠네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고요. 또 만기 보험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네. 바로 거기다 넣어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고객의 사정에 따라서 이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와야 되는, 즉 뭐 압류가 걸려 있다거나 네.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통장에 보험사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가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도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네. 마음대로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 계좌에 대해서 바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급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. 그럴 네, 때는 그렇습니다. 막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빨리 좀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연락을 꾸준하게 하고는 있어요. 뭐 네. 우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나 문자가 살아 있으면은 이 주기적으로 찾아가라고 네.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에게 계속 연락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일부러 또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. 그건 네.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? 이게 이 이유가 있는데요.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이게 이제 2001년 3월 이전까지 네.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그 약관상에 이자를 조금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, 그러니까 휴면보험금이 되기 전까지 3년 동안의 기간에는 네. 예정이율 플러스 1%포인트를 얹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. 아까는 지급 신청을 하고 소멸시효 되기 전에 그 사이 동안은 이렇게 안 찾아가더라도 이자를 줘라.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. 있는 거예요? 그런데 그 이율이 예정이율 플러스 1%포인트인데 이 예정이율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보험을 만들 때 네. 보험사가 앞으로 이 보험은 우리가 이만큼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예측한 수익률이거든요. 그런데 2001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런 예정이율이 보통 한 5%는 넘고 한 7%, 8% 되는 보험들도 있거든요. 거기에 1%포인트까지 얹어주다 보니까 네. 요즘 뭐 예금 적금 금리 2에서 3% 넘어가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 뭐 7에서 8% 심지어 이건 또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네. 안 찾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
보험금을 찾아가세요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안 찾아가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보통 소멸시효가 한 3년 정도 있어야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네. 3년간 내 돈을 좀 고금리로 굴러주니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맞습니다. 설명이신 거네요. 네. 그러면 2001년 3월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네.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요때부터 이제 표준 약관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네. 2001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동안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율의 절반 정도만 준다. 즉 예정이율이 5%다라고 하더라도 2.5%만 주게 되고요. 그다음에 그래도 안 찾아갔는데 1년이 넘었다 한다면은 나머지 2년 동안은 1% 고정금리로 굴러갑니다.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 금리보다 더 시중금리가 높다면 네. 굳이 이걸 안 찾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. 그런데도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네.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.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자를 많이 준다더라. 아까 네. 말씀드린 그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내 네.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. 안 찾아가는 분들과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휴면보험금으로 넘어가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.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계속 이자가 붙는 줄 네. 알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. 그럼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?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한 겁니까? 이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. 네. 뭐 절반만 준다라고 되는데 그때 당시 이율이 정말 높아서 절반만 주더라도 요즘 정기 예금이나 적금 이자보다 높다면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하겠지만 1년이 좀 경과하면은 고정금리 1%니까 네. 요거는 이제 요즘에 저축은행에 넣어놓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어쨌든 있습니다. 안 찾아가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. 그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숨은 보험금이 채무로 잡힐 테니까 네. 또 고금리에 거대한 채무로 잡힐 테니까 이건 분명히 손해인데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네,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약관은 불리한 약관이죠. 1%포인트까지 얹어주는 거는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보험회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의무입니다.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에서 네. 표준 약관, 즉 모든 보험에 공통이 되는 약속 같은 거죠. 그 표준 약관을 그렇게 당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높고 한쪽으로 즉 고객에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네. 이게 조금 개정이 된 겁니다. 그 전까지는 보험사도 뭐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네, 거죠. 뭐 흔히 뭐 장과 뭐 보험은 묵혀야 제맛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숨은 보험금이 나한테 유리한지는 그 약관에 따라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숨은 보험금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? 그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내가 이 보험을 어디에 가입했고 또 얼마나 보험금이 혹시 다 잠자고 있는지 검색창에 내보험 찾아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이 개인 인증을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는데요. 네. 뭐 본인명의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것들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요. 이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.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도 있고요. 공동인증서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어떤 보험이 가입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싹 조회가 됩니다. 이게 오늘까지는 이렇게 조회만 되고 네. 그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. 내일 2시부터는 여기서 조회도 가능하고 조회 이후에 바로 지급 신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그 보험금이 1,000만 원이 네. 넘는 경우에는 고액보험금이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이 보험사가 만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본인을 네.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. 조금 전에 그 휴면 보험금 같은 경우는 네. 이자는 이제 안 붙는다고 했는데 그 맞습니다. 원금은 돌려받는 거죠. 원금과 그다음에 그 전까지 쌓였던 이자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다 돌려줍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세부 보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? 예, 세부 보장 내역은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 보여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, 그러니까 뭐 암보험이면 얼마의 진단금이 있고 또 며칠 입원하면 입원 일당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내보험 찾아줌이 아니라 내보험 다 모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과 함께 숨은 보험금 대처법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